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강통신 오늘 이제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13%까지도 이제 급락이 발생했던 거죠. 잘 가던 주가가 이제 순간적으로 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대한강통신 말씀드리기를 오늘 이제 갭 들고 올리치더라도 매도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이죠. 올라도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해서 올리기는 쉽지 않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는지 짧게 보고 오자고요. 주가가 이렇게 과열권에 진입을 하면 밴드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항상 뭐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상승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 과열 라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에서 물론 힘이 좋아서 밴드 안쪽으로도 이렇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전선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파고든 상승. 하지만 분명한 거는 말씀드렸죠. 진입을 하면 조정이 들어간다고요. 진입을 하면 조정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진입을 해도 거기는 이제 우리가 욕심을 좀 줄이고 일부라도 수익을 좀 확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급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대로 제가 일부는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대한통신은 이 과열 밴드에 올 때마다 이 조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열 밴드 라인에서 일부를 챙기는 거는 옳은 거다. 수익 실현은 항상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일부라는 거죠, 일부. 왜냐면 제가 보는 이 엑시트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 대한강통신 어느 시점에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해야 하는지,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한강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지금처럼 계속 영상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서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대한강통신은 제가 투경이 풀리고 나서 이제 그걸 트리거로 급등을 만들 거라고 했죠. 제가 말한 이 공포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역대급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13,000원대, 그러니까 이날이 되겠죠. 4월 24일 날 정말 최저점 라인대에서 매수에 대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포지션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홀딩에 대한 영상을 지금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과열 밴드, 그러니까 좀 더 급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열 밴드에 오니까 조심을 하자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과열 밴드에 오면서 오늘 시장도 정확히 8,000포인트 딱 심리가에서 시작을 해주고,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오늘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투매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즉 시장에 과열이 와서 그래서 열을 좀 식힐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 이 대한강통신만 이 과열 밴드에 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주도주들은 이렇게 과열 라인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주도주급들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신호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총이 무려 1,300조가 넘어가는 이 SK하이닉스도 과열 밴드에 터치를 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가격 조정이든 이제 기간 조정이든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게 그리 길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일단 종목들 주도주들 상승 각도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대한강통신부터 뭐 전력주 보여드리는 SK하이닉스부터 각도가 엄청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리더라도 밑에는 엄청난 이 대기 매수들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좀 차트를 보면 설명해드리면 이런 고점 구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고점 구간만. 자, 과열이 발생이 되면 고점 라인대에서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고점을 테스트하는 성질들이 생깁니다. 이때도 이제 과열이 발생했을 때 그 그림이 나왔고, 이 앞에 그림에서도 시세가 나오고 이런 조정이 나와요, 여러분들. 과열에선. 근데 항상 꼭 이런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이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고 돌파를 되면 연장 파동이 되는 거고요, 보통. 근데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꺾이면,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했는데 꺾이면 그때부터 이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첫 고점에서 나오는 그 조정은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테스트. 단번에 무너지진 않는다. 우리가 아는 이 쌍고점이 일단 나와야 무너져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 구간에 이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이 대한강통신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장중에 그냥 조정이 마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며칠 이렇게 흔들다가 또 다시 막 달리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고
과열을 시켜주고 또 달리는 대한항공통신뿐만이 아니라 주도주급들의 종목들을 보면 전력 쪽도 어때요 오늘? 밀리면 대기 매수세들.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 높이잖아요. 그죠? 대한전선도 눌려도 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발생하고요. 즉 방향성, 관성이란 게 생긴 종목은 꺾이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열 자리에서는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이 흔들림이 엄청나게 자주 발생하는데 또 우리는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틀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뭐로 설명을 해드립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강조를 했던 게 이제 과열 밴드에 오면 일부를 챙기는 건 좋다. 근데 다 팔면 안 된다. 다 팔려면은 과열 밴드에 먼저 주가가 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양쪽의 시그널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전량 엑시트라고 했는데 오늘 대한항공통신이 맥점 분봉을 깨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흐름이 오히려 더 엄청 소름이 돋던데요. 말 그대로 터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사버려요 그냥 세력들이 밑에서. 이런 깨진 흐름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주 강하게 시세를 유지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어떤 흐름이 나올 때 정확히 엑시트를 할 건지 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설명하기 앞서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엑시트의 시점은 바로 이 앞에 상승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상승을 보면 똑같이 돌파 시그널이 나오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며칠씩 유지하는 이 기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급등을 하면. 그런데 그러다가 이 맥점 밴드에 이탈이 없으면요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다음 상승이 또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주가라는 게 계속 수직 상승하지 않잖아요. 결국 어느 고점대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유지를 똑같이 하지만 결국은 깨지는 흐름을 필연적으로 만나게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말한 횡보에 대한 자리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고점에서 횡보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 홀딩, 그러다가 이렇게 깨지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대한항공통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과열 종목들은 저는 같은 맥락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대우건설도 최초 돌파가 나온 시그널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유지되는 기간 조정이 발생해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죠? 유지가 돼서 맞물릴 때마다 변곡입니다. 유지가 되면 홀딩, 방향성 나오죠. 유지가 되면 홀딩, 방향성이 나오죠. 유지가 되면 홀딩, 방향성이 나오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다고 했죠. 필연적으로 그 깨지는 구간은 반드시 생기는데 이렇게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깨진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저항을 받고 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정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예요. 자, 대한항공통신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그럼 지금이 매도입니까? 매수입니까? 아니죠. 아직 각도가 살아있고 깨지지 않았고 유지하는 시간도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홀딩이란 겁니다. 홀딩. 자,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 뒤에 나오는 이 움직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봤을 때 또 중요하겠죠. 흔들림이 나올 건데 이 맥점 밴드를 깨지냐 지키냐.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는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량 엑시트를 하는 시점은 이 밴드가 깨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이 변동성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게 깨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깨질 거라 예상하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렇게 팔아버리면은 절대적으로 이 온전한 상승을 못 먹습니다. 항상 이 다음 파동을 먹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제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확인 거래해야 되니까 팔지 말라고 이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더 해야 된다. 여전히 지금 대한항공통신은 이 맥점 분봉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항공통신요 지금 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깨지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심지어 세력들보다도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드릴 겁니다. 대한항공통신의 상승 추세를 이야기한 것도 저죠. 이것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 상승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잘 홀딩을 해서 잘 엑시트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정확히 이 저점에서 반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추세를 이야기한 것도 전데 제가 이 추세의 끝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현재의 대한항공통신의 파동이 꺾이는 순간에 정말 이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이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매도에 대한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 결정적인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번호를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대한항공통신 맥종코치는 이때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계속 이 흔들림에도 털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유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조건들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의호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